자, 다시 우리 시장의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궁금한 종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다이어트님 오늘도 또 와주셨는데요. PN 풍년입니다. 5,934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55%입니다. 매수가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네요. PN 풍년. 차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지금 사실은 한 2달 전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가 한 이틀 동안 20%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밥솥 업체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소외가 됐었다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쿠첸이라든지 쿠쿠의 상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큰 시세를 줬고요. 일단 동사가 갖고 있는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대시세가 난 이후에도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은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원래 압력밥솥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밥솥 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업체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처만 빨랐다면 쿠첸이라든지 쿠쿠 못지않은 그러한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였는데, 일단 그러한 기회는 1차적으로 놓쳤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마케팅비를 대폭적으로 좀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늦었지만 전기밥솥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예전 같은 경우 꾸준하게 실적이 찍히긴 했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기존에 발표를 했던 1,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좀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 자체만의 제반 여건을 봤을 때는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한 2달 물리셨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걸리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한 3달 정도 됐죠. 3달 동안 내려오고 있던 그런 하락 추세를 전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 6,000원대 초반까지는 시세가 날 그러한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물려서 좀 고생을 하셨다면 개인적으로는 6,000원대에서 일단 한번 물량을 터시고 다시 한번 보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사는 역시나 이제 앞서서 뭐 한양ENG도 뭐 같은 그런 논리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2,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준 게 올해 1, 4분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가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는 6,000원대 초반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자. 저점을 노린다면 글쎄 5,500원 언더권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 다이어트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M 풍년이었죠. 6,000원 선 초반까지 반등을 좀 보면서 그때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전략 한번 살펴보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144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셀루메드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5,900원입니다. 15% 담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 보고 있고요. 오늘은 1% 넘게 하락 마감한 종목입니다. 셀루메드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식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실적을 봐야 될 종목이 있고 사실 안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이 그닥 이제 중요한 그러한 종목과 그러한 업종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일단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었던 가장 큰 요인 자체가 그 고리식제죠. 라퓨젠 DB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FDA 승인이라든지 태국 쪽으로의 본격적인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사실 동사가
그동안 이제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서 꾸준하게 개발을 했던 한 8년 정도 지금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3월달, 4월달에 좀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동사는 사실은 작년에 대폭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는 사실은 평가받기가 힘든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식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이제 좀 놓고 체크를 해본다면 사실은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재가 추후에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들을 쭉 보게 되면 그 3자 배정 형태로 그 시비 발행한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가들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고려를 한다면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시간만 있다면 현재가보다는 충분히 높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면 일단 동종목은 실적보다는 고리식재, 이식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한 6,500원 6,500원 선에서 한번 걸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500원 선에서는 한번 끊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그 고리식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괜찮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앞서 언급드린 뭐 CB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주가는 고점을 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루메드는 314님께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6,500원 선 매수가 위에서 한번 좀 끊어가자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들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유진 기업에 대한 궁금증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디 부자 되는 법 님이 올려주셨고요. 8,900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8,340원에 마감됐네요. 이 종목은 8,900원에 30%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좀 제외됐다는 소식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맞아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역시나 이제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 뭐 실적도 있고 업황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수급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집중적으로 사게 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좀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단 윗꼬리, 오늘 일단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다만 수급은 오늘도 여전히 기관들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일주일 내로 메워준다면 주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윗꼬리 일주일 내로 메우는데 실패를 한다면 사실은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다른 게 아니라 주가 움직임과 기관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일주일 안에 좀 메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게 선결되지 못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추후에 7,000원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자되는 법님의 유진 기업 전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또 SK케미칼에 대한 고민 한번 볼까요? 네일아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케미칼 매수 가격은 89,000원이고요. 30% 비중 좀 많습니다. 오늘 81,300원에 거래 마감해서요. 손실권에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SK케미칼 살펴주시죠. 예,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홀딩을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고 업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들고 가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좀 줬는데 지금 구간 만약에 이제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SK케미칼은 일단 홀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가격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현재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파악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9만 원 선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의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4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9만 원 선에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끊어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은 매수 매력도가 오히려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SK그룹 내에서 최근에 이제 SK그룹 내 그 바이오 그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장을 하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로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 참고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N자형 패턴 하에서의 기술적인 매매만 하시고 중장기 대응이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좀 길게 보면서 9만 원 선에서 이제 반등까지 나오면 재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매수 매력도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비중을 확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자체가 8만 원 언더권에서 좀 매수를 하고 9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8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신고가 9만 5천 원 한번 노려볼 때 다시 한번 매도하고 이러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N자형 패턴 하에서의 고점에서의 매도와 저점에서의 매수 요거까지 병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아이디 853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종목은 웰메이드 예당이고요. 매수 가격 3,720원입니다. 15% 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홀딩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매 전략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예, 일단 웰메이드 해당 개인적으로 저도 이 종목으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일단 이 회사 최근에 드림티엔터라고 해서 걸스데이가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코넥스 상장 때문에 한 차례 일단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오늘도 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금 7월 첫 거래일 날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자꾸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장중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밸류만 보는 투자자라면 사실은 동종목은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요. 엔터주 내에서는 밸류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밸류 메리트가 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CBBW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시가총액에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간 자체가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데 현재 구간 금일 같은 경우 이제 3,900원 선까지 갔다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3,400원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면은 일단 61선 부근이죠. 지금 7월 첫 거래일도 마찬가지고 금일도 마찬가지인데 내려오고 있는 61선에서 자꾸 꼬리를 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한번 끊어주고 저점을 노려보는 이러한 전략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냥 밸류만 보고 이 회사만 보고 길게 보자라는 관점이면 사실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엔터 업종 내에서는 밸류가 굉장히 싼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올 CBBW를 고려를 해도 밸류는 그래도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러면은 좀 혹시 장기로 이 종목을 가지고 갈 의향이 있다고 하신다면 네. 목표 가격도 좀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뭐 금년의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현재까지는 좋은데 물론 이제 아직 뭐 1, 4분기 실적밖에 이제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가이던스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동사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만 충족을 시켜주면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이던스를 사실은 충족을 못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가 움직임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가이던스만큼의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레벨업이 돼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웰메이드 예당 전략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어떨까요? 엔터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SM이고요. 8180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매수 가격 31,100원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좀 궁금해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얼마나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홀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계략적으로는 중장기로 좀 봤을 때는 하반기에 한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왜 이러한 좀 전망을 하냐면 일단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오래 쉬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소형 업종들 전체적인 레벨업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소외가 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주고요. 그래서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레벨업은 내다볼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무래도 상존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엔터 업종의 탑픽이 SM은 아니지만 일단 저점의 공략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이 가능하고 크게 본다면 한 4만 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금일 이제 저항선을 어느 정도 좀 뚫어내려는 움직임 속에서 윗꼬리도 좀 달리고 좀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글쎄 이번만큼은 이 저항선을 좀 뚫어낼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다. 지금 일봉상 200일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뚫어낸다면 4만 원 선까지 하반기 한번 목표가 선정을 하시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180님 오히려 조금 길게 보시면 어떨까요?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약간의 등락보다는 이 저항을 뚫어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4만 원 선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SM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또 메디포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또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셨네요. 메디포스트 10% 비중입니다. 매수 가격은 12만 6,500원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현재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메디포스트 전략도 살펴볼까요? 일단 메디포스트도 되게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사실은 글쎄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 한 주간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어제하고 금요일 움직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사실 7월 저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주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쉬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업황의 흐름, 업종의 흐름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사 개인적인 문제로 좀 조정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신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뭐 한 1년, 2년, 3년, 4년 정도 가격 네. 조정을 받았거든요. 올해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동사가 속해 있는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동사가 그동안 가격적으로 쉬었던 부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오히려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글쎄 현재 구간은 좀 매수가 오히려 타당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죠. 금일 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금일 저점이 기술적으로 좀 붕괴가 되면 글쎄요, 일봉상 61선까지는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움직일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업황하고 그리고 동사 주가에 연동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현재 구간, 현재까지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은 오히려 매수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홀딩을 하면서 전략을 조금 세워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8180님, SM과 메디포스트 함께 살펴드렸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좀 더 볼까요? J콘텐트리입니다. 매수 가격이 6,020원이고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80%를 담고 있고요. 손실권에 있고 또 비중도 많아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일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 뭐 2, 3거래일 안에 지금 고점에서 일단 추격을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동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가격적으로가 이제 부담인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비중도 80%라면은 이제 이 비중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 동사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레벨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얘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쉬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 좀 계속 관심이 있어서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이제 메가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과거부터 이슈화가 됐었고, 근본 같은 경우 이제 유상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해당 업으로의 이제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죠. 왜냐면, 뭐 쇼박스라든지 뭐 기타, 뭐 CJ, CGV라든지 이러한, 뭐 영화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업종 자체가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이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의도 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비중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6,000원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종목은 좋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셨고 너무 높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비중을 일단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이번 고점 돌파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앞서 언급드린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제이콘텐트리는 비중이 너무 많다, 80%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조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차장님, 이제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좀 새로운 주도주의 발견이라고 하면서 건자재 업종 그리고 종목들의 활약을 좀 진단을 해주셨었거든요. 다음 주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계속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다음 주 이후에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스닥은 사실 중소형 업종이 좋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는 어느 정도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에 속해 있는 대형 업종들 같은 경우, 금주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업종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형 업종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올 한 해 지속적인 추세였던 중소형주의 약진, 뭐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신흥 구간에 잠깐 반짝했던 게 게임 업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게 지난주 후반부터 건자재 업종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업종 중에 손을 들자면 건자재 업종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게, 일단 게임 업종은 사실은 NC소프트가 물론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치고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건자재만큼 종목이 다변화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진 못합니다. 그리고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업종 자체에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국면 자체가 지금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업종 내로 확산이 되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오히려 건자재 업종은 담아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업종 내에서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 현재 구간 물론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신흥 구간은 활용을 잘만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날씨가 선선해질 때쯤, 그때쯤에는 또 시세가 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가장 핫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이러한 신흥 구간을 지혜롭게 좀 활용을 하자로 정리를 해드리겠고,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자라는 관점이라면 지금 전일부터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핀테크 업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핫한 업종인데요. 일단 핀테크 업종도 사실은 연초에 그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시세를 한번 냈다가 한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가시화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핀테크 업종, 일단 가장 최근에 시작을 한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단기적으로는 가장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적과 연동해서 차후 주도 업종으로 올 수 있는 업종은 건자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흥 구간 지혜롭게 활용을 하자 쪽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업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매매 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박우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종목들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전략들을 잘 세우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럽 시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영국과 프랑스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만 0.07% 상승한 11,72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주말 동안 미국 시장 마감과 함께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